여러분 안녕하세요. 2019학년도 고2 11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5부를 진행할 저는 김도현이고요. 우리 4부 수업 윤현주 선생님과 열심히 듣고 오셨죠? 진짜 마지막이네요. 그쵸? 네. 이제 보면 언제 올지 몰라요. 네. 선생님이 이제 마무리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고3이 돼서도 항상 좋은 결과 있기를 마음속으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내년에 꼭 좋은 결과 내고 선생님한테 알려주기예요. 알겠죠? 네, 그럼 마지막 5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오늘 하는 수업은 해설 강의입니다. 네, 문제를 푸는 과정, 네, 그리고 해설에 집중하는 강의고요. 내신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고 싶은 친구들은 뭐 보자고요? 꼭 변형특강 들으면서 내신 시험에 집중해서 하는 강의거든요.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수업이 있으니까 마지막은 아니겠네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8번 문제 볼게요.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 네, 주어진 문장을 우리 집중해서 보자고 했죠. 그러면서 주어진 문장에서 일단 그것이 들어갈 힌트가 되는 거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어진 문장만을 읽었을 때는 힌트를 못 찾았을 수도 있겠지만요. 실제로 지문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이게 힌트였구나 라는 것들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선생님은 미리 내용 알고 강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힌트가 되는 거에 미리 좀 표시 좀 하고 가겠습니다. In describing the service, 그 서비스를 묘사하다, 설명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인데 어떤 서비스가 아니라 그 서비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그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인지 나와야 되겠죠. A recent newspaper article, 최근의 신문 기사는요, warned, 경고했대요. consumers, 고객들에게, 소비자들에게 that sharing the yacht, 요트를 공유하는 것이, means, 의미한다고 경고를 했대요. There is no guarantee, 보장이 없어요. 뭐 할 보장? You will always, 여러분이 항상 be able to use it. 그것, 요트 이야기하는 거죠. 요트를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걸 경고를 한 거예요. 언제? When you want. 여러분이 원할 때. 됐죠? 주어진 문장만 한 번만 더 해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최근의 신문 기사는요, 소비자들에게 그 요트를 공유하는 것이 여러분이 원할 때 그것을 항상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됐죠? 그러면서 처음에 등장하는 게 카쉐어링 서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동차는 요트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자동차 공유는요, is now, 지금은 familiar, 친숙한 개념이래요. But 그러나 creative companies, 창의적인 회사들이요, are making it, 목적어 possible, 목적격 보어. 근데 원래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왔어야 하냐면요, 선생님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헷갈릴까 봐. 원래 목적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for their clients, 그들의 고객들이 to share,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에 이 부분이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구조에서 목적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구나 대절이 등장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써줘야 돼요? 이럴 경우에는 형식상 목적어로 it을 써주고요. 목적어 자리에 내용상 목적어는 이렇게 뒤로 빼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고객들이 to share, 공유하는 거. ownership, 소유권. 그리고 access, 접근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대한 접근? To just about 하면 거의 everything, 모든 것. 뭐와 같은? 빌라들, 핸드백들, 그리고 심지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같은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접근, 그리고 소유권을 공유하는 걸 가능하게 하고 있대요. 됐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 공유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그런데 심지어는 막 다이아몬드 목걸이까지 공유하는 게 창의적인 회사들이 그걸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됐죠? According to a Portuguese saying, 포르투갈의 속담에 의하면 You should never have a yacht. 너는 절대 요트를 가져서는 안 돼. You should have a friend with a yacht. 요트를 가지고 있는 친구를 가져야 돼. 라는 속담이 있대요. 됐죠? 그런 다음에 by joining a yacht sharing service 이랬습니다. 서비스 등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등장시키는 거죠. 요트를 공유하는 서비스에 합류함으로써, 들어감으로써 멤버들은요 can live the Portuguese dream. 그 포르투갈 사람들의 꿈을 live the dream 하면은 뭐 이게 수거거든요. live the dream 하면은 뭐 꿈을 성취하다, 실현하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던 포르투갈 사람들의 속담 있잖아요. 그 포르투갈 사람들의 꿈을 성취할 수 있대요. 뭐 함으로써? by sharing a yacht, 요트를 공유함으로써 with up to 7 other people, 7명의 다른 사람들과. 됐죠? 요트 공유 서비스가 처음 등장했네요. 그런 다음에 그 서비스를 설명함에 있어서 했죠. 그리고 나서 그 요트를 공유하는 거, 요트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은 몇 번 아니면 몇 번 아니면 몇 번? 처음으로 서비스가 등장했으니까 이거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그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 이야기하는 거겠어요? 요트 서비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요트 공유 서비스. 그러니까 3번 아니면 4번 아니면 5번이에요. 너무 범위가 넓나요? 한번 볼게요. this, 그러고 나서 이러한 apparent, 선생님이 예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그쵸? 이거 appear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apparent 하면은 겉보기의 외형상의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형상으로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니까 분명한이라는 의미가 파생된 거예요. 이러한 겉보기의 제약이 is precisely, 정확하게 what helps, 도와주는 거래요. consumers, 고객들로 하여금 make it, 그것으로 하여금 a treat 하면은요, 여러분 treat이 명사를 쓰면 대접이거든요. 한턱 내는 거, 한턱. treat이 대하다, 대접하다 이 뜻으로 쓰이잖아요. 명사를 쓰면 대접, 뭔가 특별한 선물, 큰 기쁨,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을 특별한 선물 또는 큰 기쁨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래요. 어떤 제약이? 뜬금없이 지금 제약이 나왔어요. 그쵸? 그런 다음에 제한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의 뭐를? 접근을 제한하는 거예요. To everything, 모든 것. From sandwiches to luxury cars. 샌드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치스러운 차들에 이르기까지, 아주 큰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여러분의 접근이 helps to reset, 다시 리셋하는 거죠. Your cherometer 하면은요, 여러분요, 이게 thermometer 하면 온도계잖아요. barometer 하면은 기압계. 그래서 미터나 또는 5미터가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측정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cheer, 활기를 측정하는 너의 활기 측정기를 리셋 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랬어요. 이거 어떤 제약이겠어요? 어떤 제약? 갑자기 제약이 등장했잖아요. 이러한 겉보기에 제한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큰 기쁨으로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거래요. 어떤 제한? 제약. 여기 나왔죠. 여러분이 항상 사용하는데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할 때마다 쓸 수 없다라는 제약이 그거를 더 즐겁게 만드는 거래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요트뿐만 아니라 샌드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치스러운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접근이 여러분의 활기를 측정하는 미터기를 리셋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거예요. 네.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어요? 제약 얘기가 나와야지 이러한 겉보기의 제약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요트 서비스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한 서비스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신문기사가 뭔가 제약사항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3번 뒤에 문장에서 어떻게 이러한 겉보기의 외형상의 제약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잖아요.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괜찮나요? 네. 39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내가 만약에 쓸 수 있을 때 아무 때나 쓰면 감흥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없을 때도 있어 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내가 뭔가 활력이 생기고 더 기쁘고 뭐 이런 느낌으로 쓴 글인 것 같습니다. 39번 보도록 할게요. 39번. 네, 38번의 마지막 문장이 남아있네요. 즉, 앞에 내용 요약하는 겁니다. 즉, knowing you cannot have access. 접근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아는 거. to something. 어떠한 것에. all the time. 항상 어떠한 것에 여러분이 접근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걸 아는 것이 may help you, 너로 하여금 appreciate it more. 더 감사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준대요. 언제? When you do. 너가 그럴 때. 선생님이 아까 전에 마치 선생님이 글을 그렇게 이해했다는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이 지문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요거를 본 거가 떠올라가지고 선 얘기한 건데 마치 선생님이 이해한 것처럼 미안합니다. 네. 여러분이 그럴 때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대요. 뭐 하는 것이? 여러분이 항상 어떠한 것에 접근을 가질 수는 없다는 걸 아는 것이 이거죠. 여러분들 여기 두에다가 별표시 좀 쳐주세요. 이 두가 뭐를 가리키길래 두로 받았을까요? When you have access to something 요 정도 여기까지 네. 뭔가에 접근을 가졌을 때 그걸 더 많이 감사하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이거예요. 선생님 have 나왔는데 왜 have 동사로 안 받았죠? 그건 have가 조동사로 쓰일 때 여기서는 have가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일반 동사는 뭐로 받아야 돼요? do로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when you do 이렇게 do로 썼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8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우리 3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39번 똑같은 유형입니다. 주어진 문장 Houses, 집들이에요. In the historic district.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있는 집들 of Key West, 플로리다. 고유명사니까 그냥 플로리다주에 있는 키 웨스트에 역사적으로 유명한 구역에 있는 집들은요. For example, 별표시 앞에서 했던 일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고 있는 거죠. 그럼 그 일반적인 얘기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Whether new or remodeled. 새롭던지 리모델 되어졌던지 간에 그 집들이 그러니까 새로 지어진 집, 신축이 되었던 아니면 리모델 되었던지 간에 must be built, 지어져야만 된대요. of wood, 나무로 지어져야만 된대요. in a traditional style, 전통적인 스타일로 나무로 지어져야 된대요. and 그리고 there are only a few, 오로지 몇 안 되는 permissible, 허락 가능한 페인트 색깔이 있대요. 네. white, 흰색이 선호됩니다. 요거 지금 주어가 다른 분사 구문이거든요. 네.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 선생님 변형 강의 때 설명할 건데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일 때는 구문일 때는 생략된 접속사 자리에 우리 뭐 써도 됐었죠? with 써도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변형 특강 때 해드리고요. 이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나무로 지어져야만 한데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사용 가능한, 즉 허락되는 색깔이 몇 안 되는 색깔이 있는데 그 중에 흰색이 선호되어집니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예를 들어 가지고 뭔가 규칙에 맞춰 가지고 지어진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네. 집 색깔도 집도 나무로만 져야 되고 그리고 색깔도 내가 쓰고 싶은 색으로 집을 그릴 수가 없다. 그 이야기잖아요. 볼게요. In the US, 미국에서는요. 지역적인 스타일인데 뜬금없이 스피치, 말에 대한 스타일이 나와요. 그래서 내용을 감을 잡는데 조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지역에 따른 말의 스타일이요. have always been associated with, 관련되어져 왔대요. be associated with, 뭐뭐가 관련되다. 지역에 집을 짓는, 건축하는 스타일과 항상 관련이 있어 왔대요. 그러면서 뭐 중서부에 있는 농장, 그리고 남쪽에 대농장, 맨션, 저택, 그리고 케이프 코드의 카티지, 오두막, 이거 다 뭐예요? 그 지역의 빌딩들, 그쵸? 건축물들이죠. 건축물들은 all have their equivalent, 그들과 상응하는 것을 가지고 있대요. 어디에서? in spoken dialect, 말로 해지는 방언. 그러니까 뭐 구어 방언 정도로 할게요. 이게 방언이 우리 잘 안 쓰죠. 그냥 사투리 정도. 그러니까 그 지역의 말에 그것과 상응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있대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러니까 사투리에 그 지방의 그러한 건물들을 얘기하는 사투리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방에 예를 들면 중서부 지방의 농장을 얘기하는 중서부 지방만의 사투리 단어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네. 아직까지 뭐 제약이 있다 이거가 등장하긴 좀 그렇죠? 이러한 건물들은요. maybe old and genuine. genuine 하면은 진짜의 이 뜻이거든요. 이러한 건물들은 오래되고 진짜일 수도 있어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진짜인 건물들일 수도 있고, 또는요, they may be recent, 최근에 reproductions 하면은 복제한 거잖아요. 최근의 복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상응하는데 뭐랑 상응하는 거냐면은 여러분 이 부분이 조금 시험장에서 이 부분을 이해하기는 문제 푸는 거랑은 좀 상관없지만 이 부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상응하는 그 방언이 있는데 unassumed 하면 assume이요. 이번 기회에 알아주세요, 여러분요. assume이란 단어가요. 우리 추정하다, 가정하다 이렇게 쓰잖아요. 우리말이랑 하나 차이거든요. 가장하다란 뜻으로도 쓰여요. 뭐뭐인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음이로 쓰인 거예요. 가장된, 조금 부드럽게 꾸며진. 네. Rather than 뭐이기보다는 a native accent. 원래 그 고유의 그 말이기보다는 그냥 꾸며진 말과 상응하는 그런 건물들도 있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써왔던 그 방언의 단어가 가리키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한 고유한 말이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꾸며진 말과 상응하는 건축물들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뭐랑은 관련이 없죠. 지금요. 뭔가 집을 짓는데 제약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죠. 이번 넘어가겠습니다. As James Constler라는 사람이 말하듯이 뭐라고 말했어요? have baked, 다 구워진 게 아니라 절반만 구워진, 그러니까 뭐 어설픈 정도로 해석할게요. 어설픈 변형들이래요. 스칼렛 오하라즈의 타라의 어설픈 변형들이, 사실 이 부분 이야기 여러분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선생님도 이게 뭐지?
근데 이게 어쨌든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은 그러니까 그 지역, 어떤 특별한 지역을 의미하는 느낌은 좀 받았는데 이게 뭘까 하고 사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영화 아세요? 네, 거기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에선 굉장히 유명한,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농장 이름인 것 같아요. 농장 이름. 네, 그러니까 지역 이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국 하면은 떠오르는 굉장히 유명한 지역에 어설픈 변형들이 now stand. 그 바람가게 사라지다 여자 주인공이 스칼렛 오하라더라고요. 찾아봤어요. 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지역에 어설픈 변형들이 now stand replicated. 복제된 채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지역의 그러한 건물들과 비슷한 복제품들이 서 있는 거예요. 어디에서? countless 하면은 셀 수 없는이 아니고요. 그건 uncountable이고 countless 하면은 셀 수 없이 많은이란 뜻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의 subdivisions, 하위 구역이니까 뭐 그냥 구획들 정도로 해석할게요. 셀 수 없이 많은 교회의 구역들의 복제품들이 막 서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지역과 관련되는 복제품들이요. 어디? 미국 여기저기. 됐죠? 근데 이게 뭐 어떤 제약이나 규약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없죠. 그렇죠? 그냥 뭐 유명한 건물이나 뭐 지역이 있으면은 그걸 따라하는 것들이 여기저기 있다. 요 정도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뭐 스칼렛 오하라가 누군지, 스칼렛 오하라의 타라가 뭔지 몰라도 문제를 푸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In some cities and towns, 몇몇 도시들과 마을에서는요. especially 특히 어떠한 도시들과 마을, 그 도시들과 마을에서는 여행 산업이 is an important, 중요한 part of the economy. 경제의 중요한 부분인 그런 곳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zoning code가 뭐냐면 존이 구역이잖아요. 구역, 지역. 그래서 zoning 하면은 지역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지역제 정도로 해석하면 되는데 그 느낌, 존을 만드는 요런 느낌인데 그것까지 시험장에서 받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코드가 암호란 뜻 말고 뭐 법과 관련되는 조문, 규칙 이런 의미로 쓰인 거를 알고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좀 쉬워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만드는 규칙들이 may make a sort of 일종의 artificial authenticity, 인공적인 진위성을, 인공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진짜라는 느낌으로 만든 거잖아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compulsory 하면은 의무적인이란 뜻입니다. 여기서 못 잡았어도 여기서는 좀 잡아주셨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을 만드는 어떤 규칙들이 일종의 인공적인 진위성을 의무적으로 만들지도 몰라요. 특히 어떤 곳에서? 여행산업이 중요한 곳에서. 선생님, 저 이 단어 몰랐는데요? 그런데도 맞췄는데요? 왜 맞히셨냐면요. 만약에 이 단어조차도 몰랐다고 치더라도 from the street, 길에서부터. 이거 모르는 친구 없잖아요. 이러한 집들은 이랬어요. 아니, 집 이야기 앞에 등장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뜬금없이 이러한 집들은 may look like the simple sea captains. 단순한 선장의 저택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They imitate. 그들이 모방하는 단순한 선장의 집들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단순한 선장의 mansions, 저택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이 집들이 어떤 집들인데 이게 안 나왔잖아요. 이거 보고 푸셨어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걸 보고 그리고 나서 여기를 보면서 확실하게 알면은 제일 좋지만 그러지 않아도 이것만 파악했어도 답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정답을 맞추는 건 단 하나만 나오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모를 것 같더라도
나는 찾을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가지고 보시면은요, 그 생각이 안 들면 못 푸는 문제들이더라도 그 마음만으로도 풀리는 문제가 한두 문제는 더 나온다고요. 꼭 긍정적인 마음 가지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 꼭 해주고 싶어요. 네. 11월 강의하면서. 어쨌든. 이러한 집도 어떤 집들인데? 여기 나온 집들이요. 플로리다의 키 웨스트에 있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지역에 있는 집들은 하고서 예를 들면 뭐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뭔가 compulsory, 의무적으로 zoning codes, 뭔가 규칙을 따르도록 하는 거에 대한 예로서 뭐가 나온 거예요? 플로리다의 키 웨스트 지방에 있는 지역의 집들은 어때야 돼요? 나무로만 지어져야 돼요. 그리고 색깔도 몇 개 안 돼요. 정해져 있어요. 그런 다음에 거리에서 보면 이러한 집들은 뭐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모방하는 어떤 단순한 선장의 저택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규칙이 있으니까 거리에서 그 건물들 보면은 뭔가 크게 차이가 안 느껴지겠죠. 그런 다음에 하지만 안에서는, 내부에서는, 그 건물의 내부에서는 where zoning, 그 지역을 만드는 것, 지역제가 이르지 않는 안에서는, 다시 안에서는 하지만 지역제가 이르지 않는데, 컴마 있어가지고 살짝 끊어주는 느낌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해석한 겁니다. they, 이때 they가 가리키는 거는 그 집들 이야기하는 거죠. 그 집들은 often contain, 종종 포함합니다. modern lighting, 현대의식 조명, 그리고 state of the art 하면은 예술의 경지에 이른, 그래서 최신식의 부엌과 욕실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겉은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 따를지도 몰라도 안에는 되게 화려하게 잘 되어 있다. 그러면서 글이 끝나고 있는 거죠. 정답 몇 번이 확실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정답이요. 여기 4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주어진 문장 넣는 문제까지 같이 한번 풀어봤습니다. 됐나요? 이제 40번. 40번 요약문이에요. 요약문은 이제 시험이 거의 끝나감을 알려주죠. 그쵸? 요약문하고 이제 작문 독해 5문제 하면 끝나잖아요. 요약문 뭐부터 보자고 했죠? 맞아요. 요약문부터 보자고 했죠. 요약문을 보면서 아, 이 글이 뭐에 대한 내용이구나를 미리 좀 예측을 하는 거죠. In an experiment, 실험인데 뭐에 대한 실험? About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아, 인간의 인식과 행동에 대한 뭐 실험이 나오나 보다. 그럼 이제 되게 그 실험 결과가 주제문이잖아요. 그렇죠? 실험 결과 찾겠다라는 생각으로 푸시면 되겠죠. Participants, 참여자들이에요. 어떤 참여자들? Who experienced A를 경험한 참여자들. Two words, 단어들에. 근데 이 부분이 좀 구조가 조금 복잡해서 요약문만 보고선 감이 잘 안 왔을 수도 있어요. 단어들인데 어떤 단어? Related to elderly, 나이 많은, 늙은 이라는 것과 관련된 단어들의 A를 경험한 참가자들은, 실험 참가자들은 showed pace, 속도를 보였대요. 그리고 some of them, 그들 중에 몇몇은 even showed posture, 심지어 자세도 보였대요. 속도, 자세. 근데 그 속도와 자세가 어떤 거냐면요, 그 단어들이 제안하는 것과 비한 속도와 자세를 보였다. 요 얘기입니다. 그럼 뭔가 단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이 많은과 관련된 단어들의 A를 경험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다? 요걸 찾으면 되겠네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심리학자인 존 바튼요, did an experiment, 실험 얘기 나오죠? 실험을 했대요. 어떤 실험? Showing human perception and behavior, 요약문의 처음이랑 똑같네요.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can be influenced,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 뭐에 의해서? external factors, 외부의 요소들에 의해서 인간의 인식과 행동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험을 했대요.
He told a bunch of 하면은 뭐 한 묶음 정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 한 무리의 건강한 undergraduates 하면은 대학생들에게 뭐라고 말을 한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뭐라고? 대절이라고 말한 거죠. 직접 목적어. indirect object, direct object. 뭐라고 말한 거예요? 그 심리학자가 was testing, 실험을 하고 있다고. Their language abilities. 그들의 언어 능력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he presented, 그는 그들에게 그 대학생들 실험에 참가한 한 무리의 건강한 대학생들에게 presented, 보여준 거죠. 뭘 가지고 보여줬어요? A list of words, 단어의 목록을 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asked, 요청한 거죠. 두 번째 동사, presented 첫 번째 동사, 다 그가 한 행동이죠. 그들에게 to create, 만들 거 요청을 한 거예요. A coherent 하면은 뭐 논리적으로 정연한, 말이 되는 문장을 from it, 그것이 뭐냐면은 a list of words, 단어들의 목록으로부터 논리 정연한, 즉 말이 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one of the lists, 그 목록들 중에 하나는 was하고선 단어들이 지금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갖다가 올바르게 문장으로 만들면은 뭐 이런 식의 문장이 하나가 나올 수가 있겠죠. bitterly, bitter가 쓴이거든요. 쓴. 그래서 bitterly 하면 뭐 씁쓸하게도. The lonely old man, old, elderly, 나이 많은. 그 외로운 노인인데 with the wrinkled face, 주름이 진 얼굴을 가진 외로운 노인이 sat down, 앉았습니다. 라는 문장이 is one possible solution, 가능한 하나의 해답이었죠. 이러면 이제 올바른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But, 그러나 전환되는 거, 이것은 was no linguistics test, 언어 시험이, 언어 테스트가 아니었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언어 테스트를 하려고 이걸 한 게 아니었대요. 그럼 그 심리학자는요, was interested in, 우리 어휘 문제에서 선생님이 살짝 설명했었는데, 그쵸? 한 번 더 할까요? interest, 흥미롭게 하다. 그때 어휘 문제에서는 흥미롭게 하는 거였으니까 interesting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발이 흥미롭게 함을 당한 거죠. 관심을 가진 거죠. 그러니까 흥미롭게 함을 당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ED. 그래서 어디에 관심이 있었는지 이렇게 나오는 거. 네. surprise는 걸 뭐겠어요? surprise는 놀라게 하다. 네. 뭐 하게 하다라고 보시면은 ing 써야 될지 ed 써야 될지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바울은요,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에 관심이 있었대요. It took the students, 학생들에게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뭐 하는데? To leave the lab, 실험실을 떠나서 and walk down the hall, 복도를 걸어가는 거예요. 뭐 하고 나서? After they, 그 학생들이 were exposed, 여기다 표시 좀 할게요. 그 단어들에 노출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단어들 목록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단어들 목록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문장 만드는 능력을 테스트한 게 아니라 그러한 단어들에 노출된 다음에 실험실 떠나가지고 걸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에 관심이 있었대요. 그런 다음에 what he found, 그가 발견한 것은 was extraordinary. ordinary, 평범한, extraordinary니까 뭐예요? extraordinary니까 비범한, 놀라웠대요. 그 학생들인데 어떤 학생들? 실험 결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죠. Who had been exposed, 또 나왔어요. 노출된 학생들. To an elderly, 유양문에 elderly 나왔잖아요. elderly mix of words, 그러니까 나이 많은 것과 관련된 단어의 혼합에 노출된 학생들은 나이 많은 이라는 단어들의 혼합에
노출되어졌었던 학생들은 took almost 40% longer. 거의 40% 더 오래 걸렸대요. 뭐 하는데? To walk down the hall.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구보다? Those 학생들보다,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 Who had been exposed. 여기서는 학생들로 보면 되겠네요. 학생들. Who had been exposed. 노출되어졌던 학생들. To random words. 무작위의 단어들에 노출되어졌었던 학생들보다 40%더 오래 걸렸대요. 그러니까 단어의 목록이 있잖아요. 단어들의 목록이. 근데 그 중에서 엘더리 믹스의 단어들에 노출된 학생들이 더 시간이 오래 걸린 거야. 그냥 무작위로 선정된 단어들의 믹스에 노출된 학생들보다. 됐죠? 됐죠? Some students, 몇몇 학생들은요. even, 심지어는 walked with their shoulders bent forwards. 선생님이 5부 수업이었나요? 그때 이제 white being preferred 그거 있죠. 집 색깔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제 with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들의 어깨랑 학생들이랑 주어가 다른 분사구문에서 접속사 자리에 with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들의 어깨가 bent, 구부러진 채로 forwards, 앞으로. 어깨가 앞으로 구부러진 채로 걸었대요. 심지어. 뭐 하면서? dragging their feet, 그들의 발을 끌면서. 뭐 할 때? as they left, 그들이 떠날 때. 그러니까 실험실을 떠날 때 그들의 발을 끌면서, 이건 학생들이 끄는 거니까 주어 일치하죠. 네. 발을 끌면서 그들의 어깨가 앞으로 굽어진 채로 심지어 걸었대요. 시간만 오래 걸린 게 아니라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they were 50 years older, 50년 더 나이가 많은 것처럼. 뭐보다? they actually were, 그들이 실제 나이보다 50년은 더 늙은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럼 답 명쾌하게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elderly랑 관련된 단어들의 뭐를 경험한 학생들이겠어요? A번부터 우리 찾아볼까요? 선생님이 아까 전에 빨간색으로 두 번인가 표시한 것 같은데 노출된 학생들 이거죠. 단어들의 저항한 학생, 저항을 경험했나요? 단어들 저항한 얘기 아니죠. 뭐 어떤 단어들을 선호했나요? 아니죠. 그럼 1번 아니면 3번. 그런 다음에 B에 들어갈 거 corresponding 하면은 상응하는, 일치하는 이고요. contrary 하면은 정반대의 이 뜻이거든요. B번 찾아볼까요? 아이고, 앞으로 가야죠. 그 단어가 제안하는 것과 것에 일치하는 속도와 자세겠어요? 반대되는 속도와 자세겠어요? 엘덜리란 단어를 보니까 50년은 늙은 것처럼 행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어들에 일치하는, 상응하는 이거겠죠. 고로 정답 어디로 가면 돼요? exposure, corresponding.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됐나요? 네. 우연히 지문이 선생님 이거는 수업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건 아닌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에 노출됐냐에 따라 가지고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남은 1년이요. 나는 해낼 수 있다. 내가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다. 긍정의 마음으로 지내신다면 반드시 지금 이 실험처럼요. 네. 뭔가 좋은 단어들에 노출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1번, 42번. 장문 독해. 문제부터 볼까요? 네. 41번 문제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 글에서 필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맥상 낱말의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 어휘 문제가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42번 문제가 여러분들 오답률 상위 7문제 중에 3위였어요. 3위. 그러니까 55% 정도 되는 친구들이 그 문제를 틀렸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그때 시험 봤을 때 그 느낌 살려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이 글에서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 주제 찾고요. 그리고 요 단어들의 쓰임. 정반대가 되는 단어가 나와요. 정반대가 되는 단어가. We are creatures. 우리는 생명체들인데 어떤 생명체들이냐면은 who live and die. 살고 죽는 생명체들이래요. By the energy stores. 에너지 저장에 의해서 살고 죽는데요. 근데 그 에너지 저장이 어떤 거예요? We've built up. 우리가 세워
in our bodies.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에서 세워왔던 에너지 저장에 의해서 살고 죽는 생명체들입니다. 에너지에 따라서 살고 죽는다 이 이야기하고 있죠. Navigating the world, 세상을 항해하는 것, 좀 쉽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is a difficult job, 어려운 일이래요. 어떤 어려운 일? That requires, 요구하는 거죠. Moving around, 여기저기 이동하고, 그리고 using, 사용하기를 두 번째 동명사고, 첫 번째 동명사고, 다 requires의 목적어로 쓰인 거죠.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이동하고 그리고 많은 뇌의 힘을 사용하는 어려운 일이래요. 그런 다음에 그것은 그 어려운 일에 대한 보충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endeavor 하면 노력,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수고로움이래요. 에너지가 많이 쓰이면은 에너지 저장에 따라서 살고 죽는 건데 많이 안 쓸수록 좋은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선생님 사실은요, 이게 여러분들 시험지를 잘 보세요. 시험지를 잘 보시면은요, 여기 이 대시가 이렇게 길어요. 여기 이 하이픈은 짧고요. 이게 여러분들 혹시 시험장에서 브레인 파워, 그러니까 뇌의 힘을 사용하는 힘든 일입니다 하고선 뇌의 힘, 에너지 이러고 여기서 끊고선 뭐죠? 힘든 수고로움입니다. 이렇게 끊어서 본 친구들도 있죠. 사실 이 얘기를 선생님은요, 작년 봄부터 그러니까 거의 1년 반 넘게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고등학생들이 알기에는 너무 어려운 얘기여서 얘기를 못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선생님 마지막 설명 한번 할게요. 진짜 거의 1년 반도 넘는 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기회를 잡은 건데요. 여러분 잘 보시면은 에너지 익스펜시브에는 이렇게 짝대기가 짧죠. 그리고 브레인 파워랑 언 에너지 사이에는 짝대기가 길죠. 요거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니까 한 번만 설명할게요. 한 번만. 이게 이렇게 짧은 거 있잖아요. 단어 연결해서 복합어로 만드는 거를 하이픈이라고 해요. 하이픈. 그리고 이렇게 긴 거를 우리가 대시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 긴 게요. 요 하이픈의 2배 길이가 되는 대시도 있고 하이픈의 3배 길이가 되는 대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하이픈의 2배 길이가 되는 거를 n 대시라고 하고 하이픈 3배 길이가 되는 걸 m 대시라고 하거든요. n 요 정도 크기다. 그리고 m 요 정도 크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용어까지는 몰라도 되고 앞으로 독해하다가 단어가 복합어로 만드는 건 짧아요. 하이픈. 그리고요,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거는 보통 이렇게 하이픈의 3배 길이가 등장을 합니다. 3배 길이가요. 그러니까 긴 짝대기가 나오면은 이거 보충 설명해 주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는 이게 대시, m 대시거든요. 네. 그리고 요 2개짜리가 있는데 2개짜리는 언제 쓰냐면 우리 기간 같은 거 나타낼 때 있죠. 뭐 3에서 7일 할 때, 뭐 예를 들면 3에서 7일 이렇게 쓸 때 요때 사용하는 대시가 요 중간 길이 크기의 대시거든요. 네.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몰라도 되는 거여서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묶어야 되는지 여기서 묶어야 되는지 헷갈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이번에 기회를 잡은 거예요, 선생님이. 짧은 거 하이픈은 단어 연결해서 복합어 만들 때, 그리고 요거는 이제 3배 길이 m-거든요. 네. 긴 거 나오면은 n-m- 구별할 필요는 절대 없어요. 그냥 긴 거 나오죠. 짝대기 긴 거. 그러면은 보충 설명해 주는 거. 짝대기 짧은 거. 단어 복합어로 만드는 거.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길어요. 보충 설명해 주는 거는. 긴 거 나오면은 다 이제 앞에 내용 보충 설명해 준다.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When we make correct predictions, 우리가 올바른 예측을 할 때요. 예측이라는 거 제대로 썼나? 아직은 몰라요. 네. 근데 이제 예측과 반대되는 단어 잘 안 떠오르지 않나요? 그쵸? 그럼 오답이 될 확률이 조금 떨어지긴 하죠. 올바른 예측을 할 때는요, that, 그것이
올바른 예측을 하면은요, 그것이 saves energy, 에너지를 절약시켜 준대요. 그런 다음에 when you know, 너가 알 때입니다. 뭘 알 때? 대절을 알 때. 네. edible bugs. 이거 여러분 혹시 그 먹을 수 있는 벌레 이렇게 해석한 친구도 있죠. 근데 그러려면 이게 대시 아니라 도우주 써야 되잖아요. 복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대시 접속사로 쓰인 대시 확실하죠. 뭐뭐라는 것을 알 때. edible, 먹을 수 있는 bugs, 벌레들이 can be found,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알 때. beneath certain types of rocks. 특정한 유형의 돌멩이들 밑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알 때. 예측 가능할 때. it, 그것이 saves turning over all the rocks. 모든 암석들을, 모든 바위들을 turning over, 뒤집는 것을 절약시켜줘요. 저 그걸 안 해도 되게 만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대절은 여기까지는 못 가야 되겠네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는 벌레들은 특정한 종류의 암석들 밑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다는 걸 알 때에는 그것이 모든 돌을 뒤집어야 하는 것을 절약시켜 줍니다. 그걸 안 해도 되게 만들어 줍니다. 예측을 하면은 에너지를 줄여 줍니다. 괜찮죠? A번. The better, 더 비교 표현. The better we predict. 우리가 예측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더 적은 에너지가 우리들에게 듭니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측 괜찮네요. 그렇죠? 예측을 잘하면 잘할수록 에너지를 절약시켜 준다. 괜찮죠? 네. 왜? 우리는 에너지를 저장한 거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 생명체니까. repetition, repeat의 명사입니다. 반복은 makes us, 우리들로 하여금, 문장 구조 좀 볼게요. 우리들로 하여금, 목적어, more confident in our forecasts. 우리의 예측에 있어서 confident, 더 자신감 있게 만들어요. 목적 격포. 그리고 more efficient, 더 효율적이게 만들어요. in our actions,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 목적 격포. 첫 번째 목적 격포, 두 번째 목적 격포, and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됐죠? 네. 반복은 우리들을 예측에 있어서 더 자신 있게,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됐죠? So, 그래서 there's something appealing, 뭔가 appealing, 매력적인 이 뜻이에요. 어필이 호소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매력적인 게 있대요. 예측 가능성에는 매력적인 게 있대요. 예측 가능하면 어때요? 좋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력적인 뭔가가 있다. 괜찮죠. 그러면서 여기서 단락이 나눠집니다.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위에 단락에서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면 사는 거고 에너지가 저장이 안 되면 죽어. 그런데 예측을 하는 것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의 에너지를 절약시켜줘. 그렇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가능성에는 매력적인 뭔가가 있습니다. 한 다음에 여기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내가요, are going to all this effort, 이 모든 노력으로 가요. 즉, 이 모든 노력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To make the world predictable.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노력을 다 한다면, that begs 하면은요, 이때 beg가 여러분 구걸하다 간청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선 beg the question 하면은 뭐 수거처럼 그냥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질문을 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우리가 love predictability, 아까 전에 여기 첫 번째 단락에서는 predictability가 좋다 나쁘다,
좋다라는 얘기 해주고 있죠. 왜? 우리의 에너지를 절약시켜주니까. 그런 다음에 그러나 하면서 뭐가 나온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예측 가능성을 so much 그렇게 많이 love 사랑한다면 why don't we? 왜 우리는 안 하지? 예를 들면 just replace 대체하는 거죠. Our televisions 우리의 TV를 with machines 기계로 대체 왜 안 시키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게 만든다 이거죠. 어떤 기계? That emit 내는 거예요. A rhythmic beat 리드미컬한 삐 하는 소리를 24 hours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하루에 24시간 동안 리듬이 있는 삐하는 소리를 내는 기계로 대체 왜 하는 거지? 예측 가능하게? 여러분 TV에서 나오는 거 예측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본 거 다시 보지 않는 이상. 근데 24시간 똑같은 소리 나오면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뇌가 세상을 예측 가능하게 모든 노력을 다 쏟아붓는다면 왜 우리 TV 봐? 그냥 TV를 24시간 동안 똑같은 소리 나는 걸로 예측 가능하게 똑같은 소리 나는 걸로 바꾸지.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The answer is that 대답은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There's a problem.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With a lack, 부족, 결핍 이 뜻이죠. Of surprise. 놀라움의 결핍에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측 가능하면 놀라요? 안 놀라요? 안 놀라죠. 근데 이러한 놀라움이 없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답이래요. 그러면서 더 베러 또 나왔네요. 선생님이 수업한 3부, 5부에서만 지금 이렇게 더 비교 표현 해가지고선 나온 문장이 4문장이나 돼요. 네. 변형 특강에서는 서술형까지 대비해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러한 구조가 나왔는지. 우리가 뭔가를 더 잘 이해하면 할수록 the less effort, 더 적은 노력을 we put, 우리는 쏟는데요. 어디에? into thinking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노력을 덜 한대요. 더 잘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냐면은 놀라움이 없으면 더 잘 이해하면 놀랍지 않잖아요.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거기에 대해서 덜 쓴대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저장이 되겠죠. 그러면서 친숙함이 indifference 하면 무관심이거든요. different 다른 걸 모르는 거 in 붙어가지고 다른 걸 모르는 거니까 무관심하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 단어는 외웠었어요. 친숙함이 무관심을 줄입니다. 여러분 친숙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글 읽으면 됐잖아요. 여기까지 글 읽으면 친숙한 게 우리를 무관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친숙함. 조금 더 앞에 나온 표현으로 쓰자면 예측 가능함이요. 여러분들 우리들로 하여금 무관심을 줄여주나요? 예측 가능한 거, 즉 친숙하면은 우리가 무관심해지는 거잖아요. 무관심해지는 거지 무관심을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D가 정답이에요. 친숙함이 무관심을 줄입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도 바로 D가 안 보였으면 뒤에 문장까지 또 볼게요. 네. 그리고 나서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Repetition suppression, 반복의 제압이, 그러니까 반복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억제당하는 것이요, sets in, 시작되고요. 반복되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억제당하는 것이 시작되고요. 그리고 our attention, 우리의 주의, 관심이, 요거 보면 정확해지죠. 우리의 관심, 주의가 diminishes, 줄어든대요. 네. 우리의 관심이 줄어든대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무관심해지는 거잖아요. 무관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은 친숙함, 반복이랑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반복되면 친숙한 거니까. 그렇죠? 이것이 지금 무관심을 줄이는 게 아니죠. 관심을 줄이는 거죠. 이게 말이 좀
좀 헷갈리죠. 그러니까 관심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관심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무관심은 키우는 거잖아요. 친숙함이. 그쵸? 그래서 reduces가 정답이 아니라요. 무관심을, 이게 딱 보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있냐면은 무관심을 늘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셔도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데, 원문 보시면은요, 이 필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요, 무관심을 키웁니다 해가지고선요, breathe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혹시 고치게 되면은, 이게 필자는 이 단어를 썼거든요. 키우다, 기르다 요 의미로요. 친숙함이 무관심을 키웁니다. 무관심을 기릅니다. 요 느낌으로 이 단어 썼거든요. 그러니까 요 단어로 고치시면 돼요. 정답이 D가 되는 겁니다. 됐죠? 이것이,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은 이게 대시가 길어야 돼요. 네. 이것이 No matter how much you enjoyed watching the World Series. 얼마나 많이 너가 월드 시리즈 보는 걸 즐기던지 간에 상관없이 You are not going to be satisfied. 만족하지 않는 이유예요. Watching that same game over and over. 계속해서 그 똑같은 시합을 보는 것에 보면서 만족하지 않는 이유래요. 네. 그러니까 월드 시리즈가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그 미국 프로야구에서 마지막 챔피언들 둘 남아가지고 하는 게 월드 시리즈거든요. 그거를 네가 얼마나 많이 좋아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똑같은 경기를 계속해서 막 좋아하면은 똑같은 경기 보면은 계속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는 이유입니다. 왜? 반복해서 뭔가 이렇게 억압이 돼버리면은요.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무관심해지는 거죠. 무관심을 키우는 거죠. 친숙함이.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예측 가능한 거를 보면은 볼수록 에너지는 줄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뇌는 어떠한 것도 추구하는 거예요. 뭔가 놀라운 일이 생기기를 그거를 바라는 것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선 첫 번째 단락에서는 예측 가능성 좋다 이 이야기 한 다음에 하지만 하고서 그렇다면은 야 TV 보지 말고 그냥 24시간 똑같은 소리 나는 기계 갖다 놓지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게 왜 안 되는 거야? 우리는 그거가 뭐죠? 친숙해지면은 무관심을 기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시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똑같은 시야 계속해서 보는 거 만족 안 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비록 predictability 예측 가능성이 is reassuring. assure 하면은 확인하다거든요. 그래서 reassure 하면 다시 확인해 주는 거니까 안심시키다. 여러분한테 어떤 일이 있는데 다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안심시키다. 비록 예측 가능성은 안심시키지만 그렇죠? 뭔가 일어날 걸 예측하게 되면 안심은 되잖아요. 하지만 뇌는 뭐 하는 거예요? strives, 애쓴대요. 뭐 하려고 애쓴대요? to incorporate, 포함시키려고 애쓴대요. 새로운 사실을. into its model, 그 모델에다가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그 뇌의 모델에다가,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그 뇌가 가지고 있는 모델에다가 새로운 사실들을 포함시키려고 애를 쓴대요. 뇌는 여기서 it나 it이 가리키는 건 더 브레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뇌는요 항상 seeks 찾는데요. novelty. novel이란 단어 나왔었죠. 요번에 그 어법 문제 29번 문제 할 때 나왔었잖아요. 새로운이라는 의미로 선생님이 소설책 얘기하면서 novelty는 그거의 명사예요. 새로움, 참신함 요거예요. 뇌는 항상 새로움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내용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 일단은 42번 문제 답은 확인됐죠? 4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왜 TV는 TV 리런스 하면 다시 방영되는 거니까 재방송. TV 재방송이 여전히 인기가 있지? 여기서는 TV 똑같은 거 방송되면은 만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기잖아요.
그리고 설령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얘기 안 나왔어요. 근데 설령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글에서는 너무 범위가 적죠. 탈락. 예측 가능성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예측 가능성을 우리가 뭐 두려워해야 된다, 말아야 한다 그 이야기 아니잖아요. 무엇이 정말로 우리의 뇌를 satisfy, 만족하다가 아니라요, 만족하게 하다예요. 만족시키다예요, 여러분요. 무엇이 우리의 뇌를 정말로 만족시키나 또는 우리의 뇌를 정말로 만족시키는 것. 친근함 또는 새로움. 4번 볼게요. 반복이 우리들에게 expertise 하면 전문적인 능력, 전문적인 지식이거든요. 전문적인 지식을 준대요. at the expense of 뭐뭇의 비용으로, 즉 뭐뭇을 희생하여. 창의성을 희생해서 반복을 하게 되면은 창의성이 희생되면서 우리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뇌가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예측 가능성도 좋아하지만 또한 뭐도 그러나 새로운 거를 뭔가 찾아서 그거를 자신들의 그 세계에 대한 모델 속에 집어넣으려고 한다 그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락. 그리고 여기 뜬금없이 우리의 헌터 게더러 하면은 옛날 그 수렵 채집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고대 수렵 채집인 조상들 얘기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정답이 확실하게 눈에 안 들어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답이 되는 거를 지원, 소거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소거했더니 뭐가 남아요? 요게 남잖아요. 우리의 뇌를 정말로 만족하게 하는 것. familiarity, 친근함이니, 예측 가능성이니, 아니면 새로움이니.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 요 얘기 나왔고 두 번째 단락에서 요 얘기 나왔고 그러면서 선생님은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글에서 필자는 첫 번째 단락보다 약간 두 번째 단락에 조금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쪽으로 살짝 치우치긴 했지만 어찌됐든 이거 제목으로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나머지 거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제목으로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정답 몇 번? 3번. 됐나요? 그리고 42번 정답은 3번 아니에요. 42번 정답은 4번이었죠. 네. reduces를 breathe로 고쳐주시면 됩니다. 4번. 네. 됐죠? 네. 됐나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 장문 독해. 문제부터 볼까요? 43번 글의 순서. 44번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거. 45번 내용 일치, 불일치. 한꺼번에 싹 푸시면 됩니다. 장문 독해 시간 없어가지고 못 풀면 너무 속상해요. 왜냐면은 장문 독해가 난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보통. 그쵸? 그러니까 장문 독해 나중에 시간 없어서 장문 독해 찍으면 너무 속상하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내가 시간 조절을 했는데 좀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다 싶으면은요, 얼른 장문 독해부터 풀구성 가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네, 나는 앞에서부터 풀어야지 그게 마음이 편해. 그런 친구들은 그대로 가시면 되고요. 항상 장문 독해 맞출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놓치는 친구들은 시간이 애매하게 남았다 싶으면 장문 독해를 먼저 풀어보는 거를 한번 모의고사 같은 거 칠 때 실험 삼아서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주어진 글 A입니다. 바하티는요, lived in a small village, 작은 마을에 살았는데 그 마을에서는 baking bread, 빵을 굽는 거죠. for a hungry passerby, 배고픈 지나가는 사람, 즉 배고픈 행인에게 빵을 구워주는 것이 is a custom, 관습이래요. 언제? 어떤 사람이 Mrs. Someone, 누군가를 그리워할 때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배고픈 행인한테 빵을 주어주는 게 관습인 그런 마을에서 살았던 거죠. 그런 다음에 she 등장했네요. 그러면은 바하티밖에 될 수가 없죠. 그녀는 had an only son, 형용사로 쓰인 only, 유일한 아들, 즉 외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아들? living far away,
멀리 떨어져서 살고 있는 유일한 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missed him a lot. 그를 많이 그리워했대요. So, 그래서 she, 바하티 얘기하는 거죠. B라고 적을게요. 바하티는요, baked an extra loaf of bread. 빵덩어리인데 extra, 여분의 빵덩어리를 구웠대요. 그리고 뭐 했대요? put it, 그 여분의 빵덩어리를 on the window sill. sill이 뭐냐면은 문틀이거든요. 문틀. 그래서 window sill 하면 창문틀. 창문틀에다가 두었대요. every day, 매일매일. 뭐 하도록? for anyone, 누구든지 to take away, 가져갈 수 있도록 창문등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게 관습이었으니까. 아들을 그리워해서. every day, 매일 한 불쌍한 또는 뭐 가난한 노파가 took away the bread, 그 빵을 가져갔대요. just muttering, 분사구문 뒤에 나오면은요,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그래서 뭐뭐 했다 둘 중에 아무거나 해석이 부드러우면 다 맞아요. 그러니까 빵을 가져갔습니다. 중얼거리면서 또는 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정도. 네, 둘 다 괜찮으면 둘 다 맞아요. 뭐 하면서? 그저 중얼거리면서. The good you do. 네가 하는 선한 행동은 comes back to you. 너에게 돌아온다. 라고 중얼거리면서 빵을 항상 가져간 거예요. Instead of 뭐 하는 대신에 expressing gratitude. gratitude, 감사를 표시하는 것 대신에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빵을 가져간 거예요. 됐죠? B번. This time, 이번에는요. 중얼거리는 대신에 이러면은 A 다음에 B가 나와도 괜찮죠. 그런데 뜬금없이 뭐가 나오냐면요. Instead of being irritated. irritate 여러분 뜻이 뭐냐면요. 많이 나오네요. irritate이 성가시다가 아니에요. 성가시게 하다예요. 짜증나다가 아니라 짜증나게 하다예요. 확실히 알아둬요. 요번에 몇 번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짜증나게 하다인데 짜증나게 함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은 부드럽게 짜증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짜증내는 것 대신에 바하티는 decided, 결정했대요. 그럼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뭔가 짜증냈던 게 나와야지 이번에는 짜증내는 것 대신에 딴 걸 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B번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여러분들은 뭐 보셔야 됐던 거예요? C를 보셔야 됐던 거예요. Not a word of gratitude. 감사의 말 한마디가 없네. 요거예요. 괜찮죠? A번에서 감사함 표현 안 하고 그냥 중얼거리면서 빵을 가져갔잖아요. 바하티 said to herself,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혼잣말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one day, irritated. 선생님이 일부러 이 단어의 느낌 살려가지고 해석할게요. 짜증나게 함을 당해서, 부드럽게 그냥 우리말로 부르게 짜증나면서, 네. 짜증내면서 she was tempted. 그녀는 유혹받은 거예요. 뭐 하도록? to stop baking 하면은 굽는 것을 멈추도록 유혹을 받은 거예요. extra bread. 됐죠? 그럼 뭐는 확실해요, 지금요? 주어진 글 A 다음에 C 뒤에 B가 나오는 건 확실하죠. 지금 어느 날 짜증냈습니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B번에서 뭐 나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짜증내는 대신에 이렇게 하면 딱 맞잖아요. 그럼 이제 D가 들어갈 자리만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곧 그녀는 그녀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She baked an extra loaf. 여분의 빵덩어리를 굽고요. And kept doing good. 그 좋은 일을 계속하기 시작했어요. Because, 왜냐면은 the words of the poor old woman, 그 불쌍한 노파의 말이 kept coming back to her. 그녀에게 되돌아오기를 계속했기 때문에 그 말이 계속 떠올랐던 거죠. She placed the bread on the windowsill. 창문틀에다가 누가 놨겠어요? 그쵸, 바하티가 놨겠죠. The poor old woman은요, took away the loaf as usual. 평소대로 가져갔습니다. 뭐 하면서? muttering the same words. 똑같은 말을 중얼거리면서. 그 다음에 D를 보면은요, 뭐가 나오냐면은 After taking some rest, 약간의 휴식을 취한 다음에 바하티의 아들이 뜬금없이 나와요. 여기까지 읽는 순간 순서 문제는 정확해집니다. 어떻게 되는 거죠? 바하티의 아들이 돌아온 얘기가 B번 어딘가에서 등장하겠죠. C, B, D 이렇게 가는 거겠죠. 바하티 아들 얘기 전혀 안 나왔으니까. 짜증냈습니다.
이번에는 짜증내는 대신에 한 다음에 바하티 아들. 여기 어딘가에 바하티 아들 얘기가 나오겠죠. 정답 C, B, D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B번을 읽으시면 됩니다. 자신감 가지고요. 내가 제대로 읽고 있구나. B번 보니까 이번에는 짜증내는 대신에 뭐 하는 거예요? 바하티는요. decide to offer a prayer. 기도를 하기로 결심을 해요. For years, 여러 해 동안 한 다음에요. She had got no news of her son. 그녀의 아들에 대한 소식을 얻지 못했어요. She, 바하티죠. 바하티는요. 그의 안전, 아들의 안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에 there was a knock on the door. 문에서 노크 소리가 있었는데 as she opened it, 그 문을 열자 she was surprised. surprised 뜻이 뭐라고요? 놀라게 하다. 그녀가 놀라게 함을 당한 거니까 surprised 했죠. 그녀는 놀랐습니다. to find her, 바하티. 그녀의 아들이 standing in the doorway. 그 문 출입구에 서 있는 걸 보고 놀란 거죠. 됐죠? 아들이 등장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들이 쉬고 나서 CBD. 네. He had grown thin and lean. 그는요, thin, 말라졌고요. 그리고 lean 하면은 뭐 이렇게 군살이 없는 이건데 여기서는 조금 안 좋은 느낌으로 그냥 뭐 이렇게 여윈 정도가 부드럽겠네요. 마르고 여웠어요. His clothes were torn.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어요. Crying and hugging her son. 그녀의 아들을 울면서 그녀의 아들을 껴안으면서 She gave him. 그에게 clothes. 옷을 줬죠. 어떤 옷? To change into. 밖으로. 그리고 약간의 음식을 줬죠. 이제 음식 줬으니까 뭐 하겠어요? 아들이 좀 쉬고 난 다음에 바하티 아들이 말한 거죠. On my way home, 집에 오는 길에요. I was so that, 보이시죠? 아주 배가 고파서 저요. I collapsed, 쓰러졌어요. I saw an old woman with a loaf of bread. 빵 한 덩어리 갖고 계신 노파를 봤어요. I begged her, 저는 그녀에게 간청했습니다. For a small piece of bread, 빵 작은 한 조각 달라고 간청했어요. But 그러나 she gave me, 누가 준 거예요, 그럼요? 노파를 만나는데 노파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가 올드 우먼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이. 빵 덩어리를 다 준 거예요. 뭐 하면서? 말하면서. My need, 나의 필요함.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우리 어려울 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려움. 내 어려움이, 엄마, 제 어려움이요. was greater than hers. 그녀의 어려움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빵덩어리를 다 주시더라고요. It was then that. 이거 it is that 강조 구문이거든요. that절한 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하티가 마침내 realize, 깨달은 건 바로 그때였어요. 뭘 깨달았어요? The meaning of the words. 말의 뜻. 누구의? 그 불쌍한 노파의 말의 뜻을 마침내 깨달은 건 바로 그때였어요. The good you do, 네가 하는 선행은 comes back to you, 너에게 돌아온단다 라는 말의 뜻을 깨달으면서 끝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주어진 글 순서 CBD, CBD 2번 정답. 그리고 44번 이렇게 한 방에 푸셔야 돼요.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5번이 높아였죠. 5번. 그리고 나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거. 멀리 살고 있는 아들 몹시 그리워했죠. 그래가지고 빵 계속 뒀고요. 수년간 아들 소식 듣지 못했고요. 아들에게 갈아입을 옷과 음식 준 거 맞죠? 여분의 빵에 굽는 일을 그만둘 유혹을 받았지만 계속했죠. 그쵸?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여기 보시면은 유혹을 받았지만 그러나 soon change the mind. 마음을 바꾸고 구워주고 계속 선은 착한 일을 계속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분의 빵을 굽는 일 그만두었다가 적절하지 않은 거죠. 4번. 노파의 말의 의미를 마침내 깨달았죠. 예, 4번. 45번 답 4번. 이렇게 해가지고서 마지막 장문 독해 한꺼번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는요. 우리 5부 수업까지 네, 다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한 말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이제 1년 남았잖아요.
할 수 있다. 나한테는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라는 생각 가지시고선요. 1년 꼭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하면서요. 11월 2학년 마지막 학평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